단종의 이름은 이홍이었다. 그는 1441년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삶은 시작부터 비극이 그림자를 안고 있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을 낳은 뒤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어머니 품의 기억조차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자라야 했던 그 아이가 훗날 조선의 왕이 되지만 그의 인생은 끝내 가장 불행한 임금이 이야기로 남게 된다. 단종은 세종의 손자였고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잇는 중요한 존재였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위 계승자의 길 위에 놓이게 되었다. 할아버지 세종은 나라의 기틀을 세운 성군이었고 아버지 문종은 학문과 정사를 두루 갖춘 군주였지만 몸이 약했다. 왕실은 문종의 건강이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린 이홍이는 일찍부터 후계자로 준비되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충분히 무르익기도 전에 운명은 너무 빨리 그를 왕좌 위로 밀어 올렸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문종 역시 오래 재위하지 못했다. 결국 1452년 문종이 승하하자 이홍이는 겨우 12살의 나이로 조선 제6대 왕에 오르게 된다. 어린 왕 단종의 시대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지만 12살이요. 왕이 조선을 혼자 다스릴 수는 없었다. 그래서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대신들을 중심으로 어린 왕을 보조하는 체제로 움직였다. 세종이 남긴 정치 질서와 지편전 학사 출신 인재들이 단종을 둘러싸고 있었고 겉으로는 왕권이 유지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틈에서 권력이 균열이 시작되었다. 왕이 너무 어리면 왕을 둘러싼 권력은 언제든 다른 손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있었다. 수양대군은 강한 결단력과 정치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단종에게는 결국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1453년 조선의 역사를 뒤흔든 개유정난이 일어난다.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 등 단종을 지키던 핵심 세력을 제거하며 전국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 사건 이후 단종은 분명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 나라를 움직이는 힘은 점점 숙부 수양대군에게 넘어갔다. 왕관은 머리 위에 있었지만 그 왕관을 지탱할 힘은 이미 어린 왕이 손을 떠나고 있었다. 궁궐은 더 이상 단종을 지켜주는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왕이라는 이름을 지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로운 자리로 그를 밀어 넣는 곳이 되었다. 결국 1455년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내주게 된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세조가 되었고 단종은 상왕으로 물러났다. 하지만 상왕이라는 이름은 존중받는 퇴위 군주의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실상 감시와 불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위험한 자리였다. 단종의 재위는 불과 3년 2개월에 지나지 않았다. 12살에 왕이 되어 새 세상을 알기도 전에 왕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단종의 인생에서 왕으로 살았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시간의 상처는 너무 깊었다. 그러나 조정 안에는 여전히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즈 등은 세조가 왕이 된 뒤에도 단종의 복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충절과 의리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움직임은 결국 발각되었고 복위 운동은 참혹한 피해의 대가로 막을 내렸다. 이 사건 이후 세조 정권은 단종을 더 이상 살려두기만 해도 위험한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단종은 상황이 자리에서도 밀려나 노상군으로 강등되었고 끝내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다. 왕이었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왕궁을 떠나 외딴 땅으로 보내진 것이다. 영월은 궁궐과 전혀 다른 세계였다. 화려한 전각도 조회도 신하들의 문안도 사라진 자리였다. 대신 깊은 산과 강, 적막한 바람, 그리고 세상과 끊어진 듯한 외로움만이 남아있었다. 왕이었던 아이는 이제 유배된 죄인이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신하들이 죽어가는 소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궁궐의 기억, 그리고 점점 닫혀가는 운명의 문 앞에서 단종은 너무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잃어갔다. 그리고 1457년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한다.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유배된 뒤 17의 죽음을 맞은 것이다. 12살의 왕이 되고 3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쫓겨나고 17의 생을 마친 삶. 그는 칼을 들고 싸운 왕도 아니었고 권력을 탐한 왕도 아니었다. 하지만 왕실의 중심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선 초기에 권력투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단종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너무 어린 군주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잔혹했던 시대의 비극이었다.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당시에는 후환이 두려워 단종의 시신을 거두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때 영월 호장은 어문도가 몰래 시신을 수습해 장사를 지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른 뒤 조정은 단종이 억울함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고 1698년 숙종 때 마침내 복이 되어 다시 단종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살아서는 왕위를 잃고 죽어서는 시신조차 두려움 속에 묻혀야 했던 소년 왕이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제 이름을 회복한 것이다. 단종의 일대기는 단순히 비운의 왕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조선 초기 왕권과 권력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이며 동시에 충성과 배신, 명분과 현실, 어린 군주의 무력함과 정치, 잔혹함이 응축된 비극이다. 그는 태어날 때 어머니를 잃었고 왕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잃었으며 살아있는 동안 왕위와 자유를 잃었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잃었다. 그러나 죽은 뒤에는 다시 왕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단종을 조선에서 가장 불행한 왕이라 부른다. 짧은 생이었지만 더 오래 기억되는 이름. 왕좌에 앉아 있었으나 누구보다 외로웠던 소년 왕. 그가 바로 단종이다.